여러분,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쉬고 있어요 라고 답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아니 오히려 60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자신을 쓸모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송광사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65살쯤 되셨을까요? 손에는 뜨개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이 생각부터 듭니다. TV 보다가도 산책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게으름 피우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손주들 옷 뜨고 있어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서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할 것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저녁 늦게 돌아와 설거지하고 주말에도 빨래하고 장 보고 청소하고 명절 때는 차례상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우리 세대는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제 쉬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손주 옷을 뜨거나 동네 경로당에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이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불안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대부분은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제 그 목표들을 대부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목표를 이뤘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자꾸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만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집에서는 헌신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역할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하는 것 없는 나, 역할 없는 나, 그냥 존재로서의 나.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손주 돌보기,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취미생활.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유입니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산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거기서 나무들을 많이 봤습니다. 겨울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그 나무들은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고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 나무가 겨울에 쉬고 있는 것을,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0대, 70대가 된 지금 여러분도 겨울나무처럼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자식들한테 패 끼치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지. 죽을 때까지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회가, 시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제가 송광사에서 만난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손주 옷을 뜨는 건 손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쉬는 게 불안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손주를 위한다면 먼저 자신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쉬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요즘 할 게 없어서 답답해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멈추면 안 된다는 강박.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60대가 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할까요? 쉬면 안 될까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저는 산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으면서도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산은 억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다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냥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항상 뭔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로 증명해야 하고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나태함 때문도 아닙니다. 쉼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해야 할 일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쉴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태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일해온 대가입니다. 이제 쉴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룬 성취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의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애쓰지 않는 것, 증명하려 들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무의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유의, 즉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는 쉴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새로운 방식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60대, 70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무의가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애쓰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겁니다. 제가 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열심히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하루 종일 참선하고
경전 읽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잡념이 많았어. 어제보다 더 집중했어야 했는데 다른 스님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냥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를요. 그 소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빛이 오면 받아들이고 비가 오면 젖고 그렇게 그냥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으면서도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내가 바다까지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비탈을 만나면 빨라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은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해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있음 자체로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흐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유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의가 뭡니까?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이루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학교 가고 취직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이 모든 게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계획 없이는 안 됐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은행원이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계획적인 분이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보고 시간표 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계획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해야 할 일은 다 하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왜 세우십니까? 글쎄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계획 없이 사는 건 불안해서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계획 자체가 목적이 된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의의 함정입니다.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계획 없이 사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산책하고,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삶이 저절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삶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의 차이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저절로 진행된다는 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오면 눈이 떠집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쉽니다. 날씨가 좋으면 나가고 싶어집니다. 비가 오면 집에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일어납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됐으니까 먹습니다. 피곤한데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날씨가 좋은데도 계획이 없으니까 집에 있습니다. 이게 유의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사는 겁니다. 몸의 신호가 아니라 머리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자식 챙겨야 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내 마음보다 의무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책임질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무처럼 삽니다. 나이 들었으니 일찍 자야지, 하루 한 끼는 꼭 챙겨 먹어야지,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해야지.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요. 무의로 산다는 건 이 해야 한다 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신 하고 싶다, 필요하다로 사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면 낮잠을 잡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밥 먹기 싫으면 굶습니다. 하루쯤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산책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과 마음의 신호를 따르는 겁니다. 제가 산에서 배운 게 이겁니다. 자연은 계획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더 이상 꽃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도 겨울에 쉬는데 나는 왜 못 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이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흐르십시오. 계획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이 아니라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흘러갑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이 저절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숨은 쉬어지고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강물처럼, 산처럼, 나무처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실제로 무의로 살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저녁에 오늘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전합니다. 뭔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비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동창 모임 가면 은근히 비교하게 됩니다. 쟤는 자식이 의사래, 쟤는 집을 강남에 샀대, 쟤는 손주가 벌써 셋이래.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는 전세인데, 나는 손주도 없는데. 그렇게 남과 비교하다가 집에 와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등산 다녀왔어. 나는 손주 돌보느라 바빴어. 나는 교회 봉사 다녀왔어. 다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집에 있었던 나는 뭔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의로 살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남이 뭘 하든 상관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되니까요. 쟤는 손주가 셋이면 어떻고 나는 없으면 어떻습니까? 쟤는 등산 다니면 어떻고 나는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남의 인생 속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산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무마다 크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참나무는 좀 빨리 자랍니다. 그렇다고 소나무가 참나무를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삽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70에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누구는 60에 조용히 삽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로 살면 이걸 알게 됩니다. 내 속도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남의 속도는 상관없다는 것을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가 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매일 뭘 걱정하십니까? 아마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자식 걱정. 애가 결혼은 언제 할까? 취직은 잘했을까? 살림은 잘 꾸려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돈 걱정. 연금으로 부족하면 어쩌나?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한테 폐는 안 끼쳐야 하는데. 통장 보면서 한숨 쉽니다. 건강 걱정. 이 아픈 게 큰 병은 아닐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합니다. 이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걱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 책임,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도 내 책임,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책임. 전부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의로 살면 이게 바뀝니다. 내 책임에서 흐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40이 넘었는데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매일 그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하나?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선 봐라 그래도 안 보고 소개해줘도 싫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답 아닙니까? 예.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제 아들 인생은 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할머니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모른 척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어른의 인생은 어른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 되는 게 정말 우리 책임일까요? 우리가 잘해줬다고 해서 다 잘 되고 못해줬다고 해서 다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운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돈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부족하면 줄이고 있으면 쓰고. 그게 흐름입니다. 없는 돈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안 아픕니까?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이것저것 아픕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안 낫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내 책임이 아니라 흐름이구나.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면 세 번째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게 걱정되고 저게 불안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에 잠잘 때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의로 살면 이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만 살면 되니까요. 그러면 고요해집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합니다.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회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자식한테 저렇게 말하지 말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건강 관리를 잘할 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르게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거라는 것을요. 저도 후회가 많았습니다. 속세에 있을 때 이것저것 놓친 게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걸, 사람들한테 더 친절할 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걸. 그런데 산에서 고요히 있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게 그때의 최선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삶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젊을 때는 전부 중요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돈도, 체면도, 관계도.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질없습니다. 돈 조금 더 있어도 큰 차이 없고, 집 조금 더 커도 큰 차이 없고, 자식이 조금 더 잘 나가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의로 살면 이걸 알게 됩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고 해야 한다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췄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나? 이게 내가 원한 길이었나?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원한 건 성공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쉼이 중요합니다. 쉬어야 보입니다. 멈춰야 알게 됩니다. 조용해야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책임지려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시끄럽던 머리가 고요해지고 후회하던 과거가 정리되고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어납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합니다. 이게 무의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이 질문 참 거북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왜 뭘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밥 차려주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명절 때는 차례상 준비하고 친척들 맞이하고 자식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과정에서 돈 벌고 저축하고 집 장만하고 빚 갚고 그 사이 부모님 병수 바라고 가족 건사하고 관계 유지하고 체면 지키고 아프면서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포기하고 싶어도 버티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이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을 증명하고 성실함을 증명하고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좋은 부모였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키웠는지 그 결과가 자식입니다. 지금 와서 더 증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기여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고 자식 키워서 사회 구성원 만들었으면 충분히 기여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새들의 쉼터가 되고 사람들의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 자식들한테는 고향이고 손주들한테는 추억이고 이웃들한테는 정겨움입니다. 존재 자체가 역할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성과가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이뤘는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게 인생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정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게 인생의 척도여야 합니다. 성과는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위에 누군가 있고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평정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감사한가. 남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럼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십니까? 그럼 완성입니다. 더 이룰 게 없습니다. 이게 평정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성공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어내기입니다. 젊을 때는 더했습니다.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인맥을 더했습니다.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덜어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걸 버리고 불편한 걸 내려놓고 무거운 걸 덜어내야 합니다. 적을수록 가볍습니다. 제 방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 책 몇 권.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안합니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게 없습니다. 욕심이 적으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관계가 적으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덜어내 보십시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몇 년째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십시오. 어차피 안 씁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만나면 피곤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안 만나도 됩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일 중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만두십시오.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덜어내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물건도 없고 관계도 없고 할 일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와 만납니다. 그나는 조용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게 본래의 나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역할 속에서, 책임 속에서, 기대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덜어내면 보입니다. 버리면 남습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의는 늙은 자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은 무의를 못합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정 꾸리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사회에서 자리 잡고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쉴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할 게 없다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있어도 된다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쉼은 나태함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는 무능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성취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사회가 만든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돈보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 성공보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 인정받는 것보다 편안한 게 낫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한다는 강박,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쓸모 있어야 한다는 조바심.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사십시오.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오늘만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밥 먹으면 맛있네 이렇게 기쁨하십시오. 날씨 좋으면 좋은 날씨네 이렇게 만족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흐르면 됩니다. 사라지면 됩니다. 저는 산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는 의미 있다는 것을,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제 믿으십시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편안하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편안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쉬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